지금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케이스 스터디를 3편의 영상을 통해서 문제인식, 해결 방안, 그리고 스케일업과 팀에 대해서 작성법을 실제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업 아이템 개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왜 창업 아이템 개요가 매우 중요한 영역인지를 강조해드리고 작성법을 실제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초보자라도 완성도를 99.99%까지 높여주는 2시간 실습 웨비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 관점의 프롬프트와 예비 창업 패키지 디자인 템플릿을 드릴 테니까 프롬프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저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대로 디자인 템플릿에 넣으면 다음과 같이 매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함께 2시간 실습 웨비나를 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첫 번째는 PSST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주어진 서류 검토 시간은 한 개 사업계획서당 단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심사위원들의 관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역지사지 관점으로 심사위원의 입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창업 아이템명, 두 번째로는 창업 아이템 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그래서 본문에서 문제인식,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런 수순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명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창업 아이템명을 심사위원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볼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창업 아이템 개요, 즉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될 창업 아이템 개요를 보고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사업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 다음 본문을 자세히 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 개요와 본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될 거는 논리적 증거를 정말로 잘 정리해서 비주얼을 반영해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고객 인터뷰를 몇 건을 했고 또는 수요 조사를 얼마나 해서 고객들의 문제 정의가 정확하게 증거 중심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토타입과 MVP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고객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걸 통해서 나의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나와 나의 팀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 아이템 개요, 이거는 창업 아이템명 다음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강의에서 제시했던 문제인식, 해결 방안, 스케일업, 팀 구성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에서 심사위원들이 반드시 보고 싶어하는 증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전략으로는 저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증거를 논리적으로 나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비주얼을 여러분들이 구성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캐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심사위원도 고객입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득한다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시면은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개요 작성 시 작성 분량은 2장에서 3페이지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본 템플릿은 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서류 템플릿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이템 개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MVP나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핵심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나는 명확하게 나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결성이 잘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VP나 프로토타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고객 검증 결과를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린다면은, 먼저 첫 번째는 아이템 개요. 즉, 이 아이템 개요에서는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 명과 함께 누가 고객이고, 고객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얻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이 예시와 같이 모이글은 온라인 취업과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타겟 고객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자 취업 준비생 A씨,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직 기자 B씨 해서 취업 준비생을 타겟팅하는 목표 고객, 그리고 전현직자를 대표하는 타겟 고객을 한 명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을 때 이들이 어떠한 혜택을 얻게 되는지를 여기에서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인식인데요. 문제인식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고객들의 핵심 문제를 2가지 이내에서만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의 핵심 문제를 3가지 이상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핵심 문제를 2가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정의를 해주시고, 이 핵심 문제에 대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고객 인터뷰, 통계 자료, 수요조사 중심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교하게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인식에 대한 이 모이글의 예시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외부 동기로서는 취업시장의 사회적 문제, 취업시장 참여자들의 욕구를 내가 인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한 다음에 이 타겟 고객의 페인 포인트 2가지 이내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핵심 문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통계 자료, 그리고 고객 인터뷰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 정의 부분과 그리고 해결 방안 부분을 1대1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게 매우 인상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시고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난해한 이 사업계획서의 스토리를 굉장히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인데요.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하시게 되는 프로토타입과 MVP에 대해서 고객 반응을 끌고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 팀은 실현 가능성에 제시했던 내용처럼 이렇게 본인들이 언론사 취업준비 카페에 글을 올려서 이걸 통해서 글을 읽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글 폼으로 과외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 조사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로 상담을 해서 결제까지 유도하고, 실제로 이렇게 MVP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대체제를 이용해가지고 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들의 피드백까지 받아내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개선점을 끄집어내고 이거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반영했다는 것은 매우 잘 정리된 실현 가능성 페이지라는 거죠. 다음으로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에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 모델, 즉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에 대한 수익 모델,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어떻게 내가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시 자료를 보면은 모이글은 이렇게 타겟 고객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익 모델이 지금 바로 서비스 런칭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이글은 수수료를 얼마 취득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지가 이렇게 매우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1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이 현실적인 시간에서 이거를 분기별로 4분기로 쪼개고 각 분기별로 내가 어떠한 이런 시장 진입 전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영업 마케팅 전략들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시를 잘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쟁사는 누구이고 이 경쟁사들과 나는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통해 가지고 제시해 준 게 매우 인상적으로 잘 정리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은 보시다시피 대표자와 팀원들의 역량을 소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협력할 파트너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이 팀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와 팀원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되어 있는 경험과 그리고 프로젝트 경력들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나의 어떤 이 대학 전공 이런 거 강조하시기보다는 경력이 무엇이고 이 경력 중에서도 특히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경력들이 뭔지를 임팩트 있게 제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는 외부 협력할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협력 기관을 제시할 때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시하는 거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WEC나 혁신의 숲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시리즈 A단계, B단계 기업들을 찾아내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리스트업하는 거를 저는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과 MVP 이미지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로그인 페이지 이런 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이와 관련된 핵심 기능 중심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미지에다가 넣어주신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업 아이템 개요 부분을 작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창업 아이템 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 아이템 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창업 아이템 개요이고요. 창업 아이템 개요를 심사위원들이 보고 나서 본문을 정확하게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댓글에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롬프트와 도움되는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실습 웨비나를 예정하고 있으니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또는 사업계획서 지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낌없이 이 댓글에 있는 웨비나를 신청을 해주시고 저와 함께 이번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같이 성공적으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석비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